안녕하십니까. 고고TV의 여명입니다. 2020년 12월 22일 자정인데요. 23일 날 올릴 내용입니다. 오늘 윤석열 정직 2개월 정직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신문이 열렸죠. 그런데 2시간만 신문을 하고 24일 오후 3시에 속행하겠다 이렇게 나왔죠. 하루 종일 저는 초미의 관심으로 지켜봤는데요. 크게 나쁘지 않다. 법치와 국민과 헌법을 주장하는 윤석열 측과 또 대통령의 명령이다 하는 출시 측의 주장이 이를 가만히 며칠 동안을 생각해보면 윤석열한테 크게 나쁘지 않다 이런 느낌을 받는데요. 이 홍순욱 부장판사, 이 판사의 양심에 딸려져 있습니다. 이건 법을 다루는 것은 지금 형식적인데 홍순욱 판사가 지금 몇 가지를 물었답니다. 징계위 구성이 적법한가? 징계위 구성이 적법한가? 판사 문건의 용도는 뭔가? 양쪽에 다 물은 거죠. 그죠? 이 홍순욱 판사란 이 친구는 서울 변협 법관평가에서 단 2명의 만점을 받은 법관이다. 그리고 이 홍순욱 판사는 철저하게 무죄 추정의 원칙과 적법 절차의 원칙 등 헌법에서 정한 엄격한 기본 원칙을 적용하는 판사다. 그리고 그 유명한 판사죠. 원님 재판을 유명한 말을 하죠. 지금 원님 재판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일부 언론들의 그 보도 자체가 조금씩 다른데요. 윤석열 측의 그 이완수가 이 변호사가 우리가 신문을 연기 요청했다.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해서 제출할 게 있다 해가지고 홍순욱 판사가 받아들였다 하는 보도도 일부 나오고 또 홍순욱 판사가 이거는 본안 성격의 심리다. 그래서 둘 다 윤 총장 측과 출시 측에 자료를 더해서 다시 심리하겠다 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은 그 윤석열 측은 지금 처음에는 그 윤석열의 정직이 결정되자 윤석열 측은 이거는 피고가 문재인이다 했죠. 그 청와대 측은 문재인이가 피고가 될 수 없다. 출시가 징계를 갖다가 한 것을 자기들은 토시 하나도 안 걸치고 안 고치고 그냥 사인만 했을 뿐이다. 가감이 없었다. 그래서 문씨 측이 피고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렇죠. 근데 윤석열 측에서는 그렇다. 이거는 출시를 상대로 한 정직 처분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고 문씨는 상관없다. 이렇게 변경을 해버렸죠. 잘한 거예요. 일단은 살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문재인을 치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도 그러고 어제도 그러고 내일도 그럴 것입니다. 이 출시 측은 이거는 대통령의 명령이다. 대통령이 개입됐기 때문에 국가의 근본을 흔드는 것이며 대통령의 명령을 받지 않는 윤석열은 공무원의 자격이 없고 국기를 흔드는 것이다 하고 계속 문재인을 끌고 나오죠. 그렇죠. 출시의 부당성은 말할 필요도 없고 출시의 부당성은 그러면은 스스로 청와대하고 출시 측이 문재인을 갖다가 윤석열하고 붙여버리는 형국이 나오고 있죠. 저 계속. 얘네들은 말하는 게 이유가 없어요. 대통령이 명령했고 대통령이 사인했기 때문에 법원과 홍정욱 판사는 대통령의 편을 들어서 판결하라. 이렇게 계속 압력을 넣는 거예요. 근데 이 홍정욱 판사라는 이 친구가 이제 나이가 50 전후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부장판사니까 오늘 말한 게 몇 마디만 나왔어요. 비공개로 열렸으니까 말한 게 몇 마디만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고고TV는 생각을 해보면은
결코 윤석열한테 불리하진 않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홍정욱이가 할 것은 딱 하나뿐이 없어요. 어? 당대의 똥권력인 문재인과 문재인의 대법원 김명수의 압박을 얼마나 벗어나고 양심적인 판결을 하느냐, 거기에 달려있죠. 결론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문재인이가 대법원장, 헌재소장, 선관위장 불러놓고 코로나 쩝쩝대면서 말이죠. 압력을 가한 거 아닙니까? 흔들리면 안 된다, 이런 거죠. 응? 그 윤씨 측에 보면은, 윤씨 측의 이 변호사 말을 따르면은, 윤씨가 아니라 윤 총장, 재판장이 사실상 본안 재판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사실상 본안 재판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행정소송을 가면은 1심, 2심, 3심을 가는데, 여기서 홍순옥이가, 내가 홍정욱이가 나오기를 바라니까 자꾸 홍정욱이라 그러네요. 홍순욱이가 결론을 내겠다. 내가 책임을 지겠다. 이런 선언을 한 것입니다. 사안의 중도성을 고려해서 사실상 본안 소송 재판 수준으로 심리를 진행하겠다는 의중을 드러냈다. 징계 처분으로 인해 윤 총장의 직무정지, 직무집행정지가 이루어진 상황뿐만 아니라 징계 처분 자체가 적법한지를 따져보겠다는 의미다 하고 법조계에서는 다 그러죠. 그러면은 홍순욱 판사가 뭐라 그랬죠? 징계위 구성이 적법한가? 일반 상식적으로 우리가 지금 공격하는 게 그거죠. 첫 번째, 징계위를 열었는데 7명의 구성이 없었다. 4명이 돼 있었다. 4명 중에서 1명은 징계위만 참여하고 그 신성식이 4명, 신성식까지 4명의 징계위 구성을 간신히 맞추고 5개월급만 갖추고 신성식은 빠져버렸다. 그럼 7명 중에서 3명이 결국은 징계위 구성을 하는데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치더라도 왜 그렇게 했는가? 왜 징계위 구성을 7명을 채우지 않았는가? 검찰청 징계법에 따라서는 의결을 정족수를 다 채워야 된다. 7명을 다 채워야 된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얘네들이 공격한 것은 지금 판사 문건, 그죠? 그것이 사찰이다 이런 거 아니에요. 출시책이. 그러나 법조인들의 80% 이상이, 판사들의 80% 이상이 기분은 나쁘나 그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판사 문건의 용도가 뭔가? 누구한테 물었죠? 윤 총장 쪽에 물었어요. 그러면 그걸 이때까지 언론을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이 친구도. 그리고 상식적으로 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서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거 원고 만에 뽑아놨는데요. 그냥 내가 말하는 게 빨라요. 그 뭐야? 지금 내가 뭐를 말씀드리려고 그랬지?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금 언론에서 다 다루는 게 극복할 수 없는 손해를 다루고 있죠. 그것도 상식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출시나 일반 사이비 언론가들이나 평론가들이 말하기를, 사이비 평론가들 7개월 임기가 남았는데 2달 정도의 정직이야 큰 무리수가 없지 않느냐 이거죠. 근데 그렇지가 않죠. 임기가 2년이 남았다면은 2달 정도의 정직이면은 윤 총장이나 검찰이 활동할 수 있는 게 10분의 1 정도뿐이 안 되니까 2달은 정직해도 된다. 임기 초기라면은. 근데 임기 말기예요, 지금. 그죠? 그런데 7달이 남았는데 2달의 정직이면은 30%예요, 30%. 30%를 일을 할 수가 없다. 그죠? 30%를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월성 수사나 울산 부정선거나 또는 검찰이 감시해야 할 문재인 정권이 아니라도 검찰이 감시해야 할 부정부패를 30%를 못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게 논리가 성립된다는 것이죠. 이게 상식적인 사람의 생각이에요. 지금 자꾸 그 TV에서나 그 사이비 평론가들이 나와서 하는 소리가, 언론 쓰레기들이, 기레기들이 하는 소리가 7달 중에 2달을 갖다 걸어버렸다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럼 큰 영향이 없다고 그러는데 엄청난 영향이 있는 것이죠. 7달 중에 30% 이상이 발이 묶이게 되니까 검찰 조직이 정지가 되고 멈춤이 되니까 검사는 검사 동일체예요. 총장이 모든 것을 결재하고 지시한다는 거죠.
그거를 홍순욱이가 모를 리가 없다. 모를 리가 없다. 어? 홍순욱이가 과거 이력은 별로 안 나와요. 그런데 홍순욱이가 너 고려대 출신이라며. 서울대 출신들이 지금 문재인이나 추씨한테 간신짓하고 양양이 방방댕댕이 짓을 하니 너는 고려대 과거의 그 정신을 받아가지고 제대로 판단해주기 바란다 이런 거고 신문에 끝난 뒤에 이 변호사가 나와서 하는 말이 재판부가 물은 게 있다. 본안에 대해 어느 정도 심리가 필요한가? 신청인 윤 총장과 피신청인 추 씨가 주장하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내용에 법치주의나 사회 일반의 이익이 포함되는가? 이거는 사회 일반의 이익과 법치주의가 다 포함되는 거죠. 사회 일반의 이익은 부정을 막으려는 문재인이고 법치주의는 이건 법치주의를 파괴한 거니까. 세 번째, 공공복리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가? 그죠? 공공복리란 것은 윤 총장의 2개월 월급을 따지는 게 아니죠. 전체 사회적인 공공복리, 국가기관에 대한 국가 근본에 대한 공공복리를 말하는 것이죠. 징계위원회 구성이 적법한가? 이게 우리가 계속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징계 구성이 적법한가? 개별적인 징계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이 뭔가? 해명을 하라. 재판부 분석 문건의 용도가 무엇인가? 소명하라. 검찰 개시를 총장의 승인 없이 할 수 있는가? 감찰 개시를 총장의 승인 없이 할 수 있는가? 이런 식으로 홍순욱이가 물었어. 이게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를 물었어. 근데 여기서 윤석열 총장이 한테 불리한 게 없어. 본안에 대해 어느 정도 심리가 필요한가? 이것도 윤 총장이 유리할 것 같고, 윤 총장과 추 씨가 주장하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내용에 법치주의나 사회 일반의 이익이 뭔가? 이것도 윤 총장이 유리하고, 상식적으로 공공복리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가? 이것도 윤 총장이 유리하고, 징계위원회 구성이 적법했는가? 이것도 유리하고, 개별적인 징계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이 뭔가? 이것도 유리하고, 재판부 분석 문건의 용도가 무엇인가 소명해라. 요거는 조금 불리하고, 감찰 개시를 총장의 승인 없이 할 수 있는가? 이거는 절대적으로 유리하죠. 그죠? 한동수라는 애가, 심재철이라는 애가, 박원정이라는 애가, 출시라는 애가, 문씨라는 애가 감찰 개시를 갖다 총장이 정결권인데 총장을 갖다 제껴버렸다. 그래서 이완규가 하는 말이, 이완규가 그동안 열람하고 등사가 거부했던 자료 대부분이 오늘 제출된 것 같다.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윤 총장 측과 추 씨 측의 설명을 더 들으려는 취지가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뭐야? 아직까지도 윤 총장에 대한 자료를 갖다가 염람도 안 해주고 등사도 거부했다는 거 아니에요? 현재까지. 2020년 12월 22일 신문이 열리는 그날까지. 그러니까 이것들이 양아치라는 거지. 근데 이거 홍순욱 판사한테 전달됐다. 그럼 홍순욱 판사 그걸 보겠다. 그리고 심재철이나 김관정이나 이현정이랑 그런 간신들이 던져놓은 자료도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윤 총장 측의 이완구 변호사 같은 경우는 심리 좀 연장을 하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고 변호를 할 내용을 갖다 다시 정리해야 된다니까 받아들였다는 거 아니야. 제가 지금 윤 총장 편을 들고 국민의 편에서 상식과 양심의 편에서 이렇게 썰을 하니까 홍순욱 판사도 얘가 악한 마음을 먹으면은 얘도 판사로서의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고 윤 총장의 정직 처분 취소를 갖다가 기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죠. 우리가 지금 믿을 수 있는 거는 국민의 양심과 상식, 합리성뿐이 없어요. 문 씨나 추 씨나 이것들을 갖다가 믿을 수가 없죠. 이것들은 사악한 놈들이고 비열한 놈들이니까. 비열한 게 비겁한 것보다 상위 개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윤 총장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계속 주장하고 있다. 대한민국 검찰청이라는 법치수호기관 총장의 직무를 2개월 정지할 경우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 이것은 유무형의
유무용을 다 떠난다. 그게 바로 조미연 판사가 판결 내린 거 아니에요. 그거 참고 안 할 수가 없겠죠. 내가 법관이라도, 여러분이 법관이라도, 그죠? 월급 2달치, 얘네가 지금 들고 나오는 게 뭐예요? 출시될 애들이 구차하게 월급 2달치만 손해보는데, 월급 2달치 안 받고, 집에서 쉬는 게 무슨 극복할 수 없는 손해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냐, 이런 주장을 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너무너무 구차한 거야. 그때 감찰이 변호할 적에도 얘네들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졌고, 요번에도 똑같아. 공공복리를 갖다가 출시책이 주장하는데, 얘네가 공공복리를 주장하는 것은 대한민국 법치와 대한민국 헌법과 국민의 분노를 이런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밝혀라 이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얘가 주장하는 건 이거야. 윤 총장 징계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은 대통령 제가까지 거친, 대통령까지 사인한 징계 처분의 공정성을 위협한다. 그래서 대통령의 공정성을 해침으로 공공복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대통령 재가를 갖다가 거부하면 안 되며, 대통령은 소모적 국론 분열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런 거짓 발사기 같은 게, 아니 대통령이란 놈이 애초부터 징계의 구성부터 처음으로 들어가서 윤석열을 감찰하고, 감찰의 구성부터 출시가 검찰 대학살을 하고 징계위까지 가서 징계위도 엉망으로 구성하고, 그렇죠? 정언도 제대로 안 듣고, 그게 무슨 징계 처분의 공정성이 있어요? 중간에 그냥 허리를 딱 잘라가지고, 썩은 꽁치의 허리를 잘라서 내장을 갖다가 얘네들, 이 내장이 싱싱합니다 하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 추씨나 문씨나 이 변호사들이, 그렇죠? 대통령이 제가 했다. 그래서 대통령의 말을 어기면은, 징계 처분의 공정성을 위협한다. 그리고 대통령이 여기서 윤석열을 갖다 징계에 결정했으므로 소모적 국론 분열을 막겠다는 거다. 그러면 문재인이가 자르면 돼. 근데 자를 수가 없죠. 임기제니까. 그러면은 문재인이가 민주당 쫄딱오들한테 탄핵 가결을 시키면 돼. 그거는 대통령이 받아들이면 되죠. 탄핵 가결은. 그죠? 추씨가 하는 말은, 추씨가 신문이 끝난 다음에 추씨측에서 하는 말은 처분의 절차적, 실체적 결함, 처분의 권한과 심판 대상 등 많은 질문이 오갔다. 지들도 인정하잖아. 처분의 절차적, 실체적 결함, 처분의 권한과 심판 대상 등 많은 질문이 오갔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야. 지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어거지로 지금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추씨 측의 말을 하기를, 재판장도 이 사건의 사실상 본안 재판과 다름없는 것이니 간략하게 하기 어렵다. 다시 하자. 그런데 이 행정법원에서 말이죠. 보통 보면은, 제가 뭐 여기서 근무를 안 해봤으니까, 판사 출신이 아니니까, 이 행정소송 같은 거, 행정법원에서 가처분 신청 같은 경우는 그냥 한 번 신문하고 끝난대요. 근데 속행했으니까 법조계에서는 이례적이다. 그래서 이 사건은 본안 재판을 하는 동안 정직 처분 기간이 지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집행정지 판결이 더욱 중요한 자체 완결식 집행정지 사건으로 간다. 이런 경우는 본안까지 미리 심리한다는 판례가 있다. 홍정욱이가 똑똑하죠. 이까지는 홍정욱이한테 저는 홍정욱이래 자꾸 홍순욱이한테 기대를 해봐요. 이까지는. 그 밤새 동안 신문해가지고, 그렇죠? 그냥 결정을 윤석열 총장한테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선물하면 되는데, 다시 하자. 24일 다시 하자. 꼼꼼히 보겠다. 불리할 거는 없는 것 같다. 양심만 지켜준다면 홍순욱이란 이 판사가, 그죠? 아유, 나 참네. 그 이옥형이라는 놈, 이거 출시 측에 보면은, 헌법에 따라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이자 공무원에 대한 임명권을 가진다. 검찰총장도 법무부의 소속 일원이기 때문에 결국 대통령의 권한과 책무에 따라 해야 된다. 그래서 어느
공무원이 징계와 비교하더라도 징계 혐의자의 방어권이 보장됐고 흠결도 없다. 이렇게 말을 해. 꼴값은 이게 전부 다 뒤집혀지는 과정이죠. 검사 출신들, 판사 출신들, 법조계 출신들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공무원이 임명권이 있지만 임명권은 있지만은 파명권은 없어. 그럼 반드시 법으로 고쳐야 되죠. 그죠? 공무원은 임기 보장을 할수록 법률로 규정돼 있어. 검찰총장은 또 임기 보장이 있어. 공무원은 63세인가 62세까지 그렇죠? 부정이 확 발견되면은 파면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윤 총장 측에서 지금 잘하고 있는 게 우리는 말이야 임명권자인 대통령하고 맞서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위법한 절차를 했어. 검사들부터 간신 검사들부터 출시까지 해가지고 징계위까지 해서 문씨가 위법한 절차를 해서 우린 그걸 없애버리는 거야. 그래서 대한민국 검찰을 지키고 대한민국 법치와 헌법을 지키는 것이야. 응? 윤 총장이 언제 너희가 검찰 개혁을 하는 걸 갖다가 반대한 적이 있느냐? 그리고 위법한 절차로 총장은 일반 비공무원과 같이 낙인 찍는 거 이게 말이 되느냐? 그리고 너희가 대통령 인사권을 갖다 말을 하는데 우리는 너 대통령 인사권이나 인사권을 무시하거나 폄훼할 생각이 없어. 이 징계 처분이라는 게 있어 말이야. 너희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도덕성을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이 나라 법치주의를 침해했고 1초라도 검찰총장이 없으면은 이 나라 법을 갖다가 방치할 수가 없으니 집행정지로 긴급히 회복할 필요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재판장을 설득하는 거야. 한 가지예요. 법으로 따지고 법과 상식과 합리적 이성으로 따지면은 무조건 윤 총장은 정직이 해제돼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엄청난 압력이 들어오겠죠. 일개 판사인데 부장 판사인데 대법원장이 오늘 문재인을 만났어. 헌법 헌재 소장도 만났어. 선관위장도 만났어. 그렇죠? 그 만난 이유가 뭐야? 홍정욱의 압력 들어간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단 한 가지 홍순욱의 양심만이 이걸 결정할 수 있다. 법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한다는 게 아니라 법은 다 돼 있어요. 법은 양심만 남아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24일 날 열리면은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그죠? 홍순욱이 좀 고생 좀 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너도 네 인생을 위해서 양심에 따라 행동하라. 메리 크리스마스. 오케이? 홍순욱이 고고TV A 시청자 여러분, 내일 모레가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모두 하느님의 은총과 부처님의 자비가 모두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